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정치사 다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51의 기출문제네요.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정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에 2군을 설치하고 6위의 위에 있게 하였다. 뒤에 또 중방을 설치하고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두 회합하게 하였다. 여러분 키워드 보니까 2군 6위 나오고 중방 나오네요. 이러한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고려네요. 고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려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이건 발해에 대한 설명이고 2번 구주 오소경의 지방제도를 운영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고관들의 합자기구인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이게 고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정답. 4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독서 상품가를 시행하였다. 이것도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건 백제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려의 통치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양이 좀 많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중앙통치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크게 이성육부제, 그 이성 중에 제일 중요한 관부였던 중서문화성, 여기서는 정책을 심의했고 구조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인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낭사를 간관이라고도 한다.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이 문화시중 고려의 수상 국무총리였다. 자,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그 하부에 6부를 두었는데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간부 하나 나오네요. 중추원, 여기서는 군사 기밀을 다루었고 왕명을 출납하였는데 구조는 그렇죠, 중서문화성하고 비슷하게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인 추밀과 3품의 승선. 제일 중요했던 고려의 두 개 관부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중서문화성에 제신이 있으니까 제부라고 불렀고 중추원은 그렇죠, 추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밀, 추신 뭐 이렇게 부르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중추원은 추부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제부와 추부를 양부라고 부르고 이 양부의 재상들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추회의. 여기서 뭘 논의했겠어요? 국가 중대사를 여기서 결정했다. 대표적인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 우선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고려의 독자적 통치기구라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 도병마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주로 담당했고 이게 나중에 충렬왕 때 관제 격화 당하면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뀐다. 식목도감은 법률과 격식을 제정하였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감찰기관 중요하죠. 어사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언론기관 대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관은 대관과 간관의 줄임말. 대관은 어사대 관원, 간관은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거 오타네요.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 낭사고 여기서 주로 어떤 역할을 했다? 서경, 간쟁, 봉박의 언론 기능 역할을 하였다. 자, 3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였던 단순 회계기관이다. 조선의 3사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지방통치체제를 좀 볼까요? 고려의 지방통치체제는 오도, 양계.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군사적 특수구역. 그래서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되어 있고 동계, 북계 군사적 특수구역인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뭐 주현들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인, 지방관이 파견된 지방행정구역인 주현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속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속현과 향, 부곡, 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은 누가 다스리는데? 지방에 있던 향리들이 통치했다. 또 하나, 이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도 더 많았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고려의 군사조직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 문제에 나왔죠. 우선 중앙군으로서 2군 6위가 있고 직업군인으로 운영이 되던 부대, 그리고 이 2군 6위의 최고 사령관들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서 하는 회기구 중방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지방군으로는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었다. 그래서 군사적 특수구역인 양계에는 상비군인 주진군이 있었고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예비군 성격의 주현군이 있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네요. 2번은 48의 기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의 교육에 관한 것이고, 제1강 관악의 정비, 개경에 국자감을 두다, 12목의 경학박사를 파견하다, 2강 사학의 융성, 문헌공도가 성립되다, 사학 12도가 번창하다, 3강은 관악진흥책인데 국자감의 서적포를 설치하고 가가 나오네요. 아하, 이 문제는 그러네. 고려의 관악진흥책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겠네요. 1번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다. 이건 통일신라나 발해. 여러분, 당나라는요, 고려가 918년에 건국됐는데요, 고려가 건국되기 전인 907년에 멸망. 따라서 고려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다. 자, 2번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예종 때 관악진흥책으로 전문 강자인 칠제 개설. 2번 정답. 3번 사액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취급하였다. 이건 고려란다. 조선 전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설립하다. 경당은 고구려. 5번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다. 이건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려의 교육 및 관리 선발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의 교육기관 한번 살펴보면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이 개경에 설치되었고, 구조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국자감은 특이하게도 유학부도 있었고 기술학부도 있었다. 요게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하고 차이점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모든 기술학을 다 가르친 건 아니고 율학, 서학, 산학을 국자감에서 가르쳤다. 자, 그 다음에 국자감이란 명칭, 일단 국자관이라는 교육기관 언제 생겼다? 성종 때 최초로. 명칭이 좀 바뀌긴 했는데 충렬왕 때 국학으로 바뀌었다가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바뀐다. 그랬던 성균관이요, 공민왕 때는 이제 기술학부가 떨어져 나가고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 성종 때 지방 12목의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기억하시죠? 이게 지방 향교 시초가 되고, 사학이 융성했다. 우리 문제에도 나왔죠? 언제부터? 예, 문종 때 문화시중을 역임한 최충이 은퇴하고, 그렇죠, 구제학당이라는 전문 강자 중심의 사립학교를 세우면서 사학이 융성하게 되는데, 이 최충이 죽고 나서 시호를 문헌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문헌공도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어찌됐건 이렇게 사학이 융성하면서 사학 12도가 탄생한다. 그러자 관학이 위축됐겠죠.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숙종 때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고, 예종 때 관학진흥책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국자감에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하고, 장학재단인 양영고도 설치하고, 왕실도서관인 청영각, 보문각도 건립한다. 자, 우리 고려의 관리선발제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관리선발제도는 음서제와 과거제. 음서제는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들. 이 사람들 관직에 진출하면 승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게 조선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과거제는 그렇죠, 광종 때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됐고, 구조는 문과, 승과, 잡과. 무과는 거의 없었어요. 예종 때 잠깐. 그리고 고려가 망하기 직전인 공양왕 때 잠깐 있었으니 거의 없었다라고 기억하시고,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과거응시가 가능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적어도 향리 이상은 돼야지 뭐 응시가 가능하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이 과거제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문과고, 문과는 크게 나눠보면 문장력을 겨루었던 재술업과, 그렇죠, 경전 해석 능력을 겨루었던 명경업으로 구분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54회 기출문제네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오연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입니다.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가의 부원수로 활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부대는 그렇죠. 별무반이네요. 별무반. 따라서 이 문제는 별무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건 우선 조선 전기 세종 때 역사적 사실이니까 고려의 별무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2번 원해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충렬왕 때 원해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2차례 참여하지만 이때는 별무반이 존재하지 않았다. 3번 여진을 정벌해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그렇죠. 별무반은 숙종 예종 때 여진 정벌을 위해 편성된 부대.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김윤우와 처인 부국민들. 5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였다. 이건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별무반과 여진정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종 때 여진정벌을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었다. 이 별무반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윤관이. 자, 그래서 구성은 신기군, 기병 중심의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의 신보군, 그 다음에 승병인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었다. 자, 드디어 숙종의 아들 예종 때 이 별무반을 동원해서 여진정벌을 단행한다. 이때 원수에는 윤관이, 부원수에는 오연총이 임명되고 무장인 척준경이 이때 맹활약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1107년에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된다. 그런데 여진족이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또 한편으로 사신을 보내 고려의 조공을 약속하면서 동북구성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자 결국 고려는 동북구성을 여진족에 반환해 준다. 1109년 축조 2년 만에 여진은 여기를 토대로 불과 6년 뒤에 금이라는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까지 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48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바야흐로 금이 번성하여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하였다. 어이? 금이면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나라인데 그럼 우리 왕조는 고려를 얘기하고 고려한테 신하를 칭하게 했다.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보니까 당시에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하였으므로 이에 신하를 칭하고 이로 인해 서표를 올렸다. 아이구야, 이 금의 4대 요구에 응했네요. 그래서 칭신했네요. 아하, 이게 윤원이 묘지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자겸의 난, 여기서 말하는 권신이 이자겸인데 이자겸의 난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자겸의 난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봐라. 이런 문제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금나라가 언제 건국됐다? 그렇죠. 동북구성이 반환된 이후 한 6년 만에 금나라가 생겼으니까 금나라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뭐 칭신해라 하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별무반 설치 이후고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던 때 왕은 인종은 예종의 아들이고 그렇죠. 무신정변이 의종 때 일어났는데 의종의 아버지니까 무신정변 전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별무반 설치 이후 무신정변 전인 다가 정답이네요. 3번 정답. 자, 그러면 이 문제성 때 이자겸의 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금나라가 여기 계속 등장하네. 금나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진족이 1115년에 건국한 나라인데 얘들이 송과 함께 거란족의 나라, 요 나라를 1125년에 멸망시켰다. 국력이 갑자기 커졌네요. 그러자 고려한테 그렇죠.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 북성 멸망
이후에 이 송나라와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킨 직후에 한 2년 만에는요. 그렇죠. 자기들과 손을 잡았던 북송까지 멸망시키고 송나라는 이제 남송으로 밑으로 도망가서 쪼그라들게 된다. 자, 이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자겸이 우선 누구다?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으로 당대 최고의 문벌귀족이자 최고 권력자였다. 자, 그런데 이때 금나라가 사대 요구를 하자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수용. 그래서 고려가 금나라한테 칭신하게 된다. 그러자 인종이 열 좀 받았겠죠. 인종이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게 실패하면서 이 이자겸의 사돈이 척준경이었는데 척준경이 궁성을 공격해서 궁궐까지 소실된다. 이렇게 되자 인종은 이자겸의 집, 이자겸의 사가에 유폐되고 수없이 많은 암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약간 틀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척준경을 이용하여 이자겸을 제거하고 척준경도 제거한 사건이 이자겸의 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55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경천도와 금국정보를 주장하며 일어났어. 연호를 천계로 하는 대위국이 선포되었어.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으로 평가하였어. 여기 대화에 나타난 주제는 뭘까요? 그렇죠. 묘청의 난이네. 묘청의 난. 따라서 이 문제는 묘청의 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 이건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 얘기고 2번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다. 이거 역시 현종 때 거란의 침입. 3번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게 묘청의 난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정답. 4번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1388년 위화도 회군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여진정벌을 위한 별무반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 별무반은 숙종 때 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묘청의 난보다는 한참 전에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묘청의 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묘청은 승려였다. 그래서 서경천도, 지금의 평양이죠. 서경천도와 금국정보를 주장하였다. 금나라 정보를 주장했고 이런 서경파에는 묘청, 정지상 등이 있었는데 인종도 이걸 처음에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서경 임원역에 대화궁이라는 궁궐까지 건설을 해요. 그러자 개경파들 가만히 안 있었겠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들이 서경천도에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경천도가 좌절되자 묘청 등의 서경파가 반란을 일으킨 게 묘청의 난. 자, 그래서 국호를 대위로 하고 연호는 천계로 해서 난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이 개경파의 최고 실력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당하고 만다. 이 묘청의 난을 우리 일제강점기 시기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다 라고 평하였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